유비얼럭스의 이승철 그룹장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지식경제부에서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정부 과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차세대 IT 융합 자동차를 위한 CND, Connected and Downloadable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생태계 구축에 관련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방안이 저희가 이제 진행할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전에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위에 좀 잘렸는데,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 유비얼럭스에서 생각하는 스마트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결론을 낸 거는 커넥티드 카라는 게 저희 유비얼럭스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스마트카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솔루션들로 이제 미러링크, DLNA, 그다음에 NFC, 텔레매틱스 등을 이제 커넥티드 카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이제 2개를 뽑아봤는데요. 하나는 작년 이 자리에는 같이 하지 못했던 팅크웨어를 저희 유비얼럭스가 인수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초에 바로 지금 발표드리는 이 과제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스마트카 환경 구축 정부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기사였는데, 기사 내용을 잠시 보시면 기사 내용 중에 CD형 오픈 플랫폼 개발이라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관 기관 선정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과제는 이제 3년짜리 과제로 올해 이제 1차년도를 지난 과제입니다. 이런 2가지 배경 하에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IT, 스마트 IT라고 불리우는 어떤 분야와 자동차 간에 굉장히 물리적으로만 연결된 그런 고리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도요타의 엔튠이나 포드의 싱크 같은 자동차 OEM 벤더들이 이런 IT 융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 발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과제의 목표가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OEM 벤더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굉장히 폐쇄적인 형태로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에는 이런 훨씬 더 오픈된 형태의 소스까지도 오픈할 수 있는 오픈된 형태의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커넥티드 비클, 커넥티드 카, 스마트 카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예상 자료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전체 자동차의 한 45% 정도가 커넥티드 비클이 될 것이다. 그리고 7천만 대의 차들이 커넥티드 비클이라는 이름으로 운행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저희도 그렇고 당연히 이게 정부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분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기술적인 종속성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개발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차량용 IT 융합 서비스를 위한 커넥티드 앤 다운로더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저희 회사가 이제 플랫폼 개발사이기 때문에
이 과제도 역시 플랫폼 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커넥티드라는 단어 말고 뒤에 이제 다운로더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인 그 플랫폼에 대한 에코시스템 쪽까지도 저희는 이 과제의 범위로 삼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IT 융합 서비스를 차량에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두 가지의 큰 기술 개발의 목표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의 범위는 커넥티드 비클 플랫폼 개발, 다운로드 서비스 플랫폼 개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그 외에 이제 생태계 구축 및 인력 양성, 그러니까 교육까지도 포함한 큰 범위의 어떤 과제 목표를 가지고 본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전체적인 저희가 이제 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전체적인 이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뻔한 거 아니냐,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등에서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발자들을 위한 이제 교육, 온라인, 오프라인까지도 포함한 교육 시스템과 이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이제 디벨로퍼 가이드 등을 이제 디벨로퍼 사이트를 통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앱스토어의 그 개발자 POC 같은 형태의 이런 컨텐츠 프로바이더 사이트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디벨로퍼 서포트에 대한 내용들이 카 인포테인먼트 센터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쪽 센터를 통해서 이쪽 그 C&D 디바이스 쪽으로 제공이 되고, C&D 디바이스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텔레메틱스 센터와 또 연동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카 인포테인먼트 센터 쪽은 별도의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에게 오픈 API 형태로 문호를 개방을 해서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C&D 디바이스, 실제 디바이스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인데, 이런 디바이스는 향후에 그 플랫폼은 향후에 자동차 OEM 벤더들, 그 다음에 C&D 디바이스 딜러들에게,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 시장이라고 하고,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AM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텔레메틱 센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요새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일상화되어 버린 스마트폰을 활용한 차량 텔레메틱스, 뭐 제어라든지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오픈 API 형태로 일반 개발자들이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런 스마트폰과 연계된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장표에서 좀 더 이제 그 시스템 쪽으로 좀 더 상세하게 기능들을 뽑아본 슬라이드입니다. 디벨로퍼 서포트 사이트에서는 이제 뭐 검증 및 검증 가이드, 뭐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카 인포테인먼트 센터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뭐 향후 유료화까지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뭐 상품 DB라든지 회원 DB, 그다음에 결제, 그다음에 컨텐츠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스트리밍 서버, 다운로드 서버 등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텔레메틱 센터 쪽에서도 뭐 이제 전통적인 텔레메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때 여기서 이 그림의 핵심은 이 부분이 노랗게 표시된 이 부분인데, 오픈 API를 채용을 해서 서드 파티 서비스 서버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캐리어들을 이 시스템으로 불러들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그 실제 디바이스에 올라갈 아키텍처
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년 정도 제가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제품까지는 아니지만 뭐 돌아가는 데모 형태의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실제 차량과 연동되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앱스토어라든지 터미널 모듈, 미러링크 서비스라든지 DLNA 등등의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 단의 어떤 서비스들을 구축을 하고 그 서비스들을 모두 이제 일반 어플리케이션 이쪽에 보면 커넥티비티를 사용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다운로드 서비스, 그다음에 일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오픈을 해서 오토모티브 오픈 API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안드로이드입니다. 훨씬 더 큰 영역이지만 이 그림에서는 일단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저희 쪽을 좀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여기에 올리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제 상세한 시스템들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스토어 서비스, 다운로더블 서비스, 다운로더블 플랫폼이기 때문에 스토어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디벨로퍼 사이트, 말씀드린 디벨로퍼 사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어드민, 그다음에 바이어 시스템, 그다음에 백엔드 인프라까지도 다운로드 서버라든지 DRM, 스트리밍 서버 등의 백엔드 인프라까지 다 총괄을 하는 이런 스토어 서버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스토어 서버 시스템이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느냐, 유비벨록스가 과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뭐 많은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뭐 사업을 해왔지만 특히 SK텔레콤 쪽에 이제 T스토어 서비스 등을 운영한 단연간의 그런 개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기술적 영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텔레메틱 센터 쪽에 대해서 전통적인 뭐 차량 진단, 그 다음에 차량 제어, 그 다음에 차량 정보, 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 텔레메틱 센터라는 거는 특히 사실 오픈 API로 그렇게 쉽게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차량의 안전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이라든지 인증 절차를 마련을 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모티브 오픈 API 중에서 특히 저희 쪽에 이 과제에서 특히 많이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버추얼 버스라는 부분입니다. 차량 정보를 차량으로부터 직접 얻어오고 차량을 제어하는 그런 차량 내 네트워크를 이제 캔 네트워크라고 많이 쓰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스트, 차량 내에서 이제 링 네트워크의 형태로 구성된 모스트라는 주로 이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네트워크인데요. 이런 두 부류의 굉장히 쉽지 않은 일반 개발자가 사용하기 쉽지 않은 레이어를 하나의 이제 버추얼 버스라는 API로 묶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쪽의 어떤 기술 개발 영역이라기보다는 뒤쪽에서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본 사업에 이제 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쪽에서 캔과 모스트를 하나로 묶는 이런 버추얼 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API를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차량 정보라든지 제어에 관련된 API이기 때문에 JSR298이라는 자바 쪽에 텔레메틱스 표준 API가 있습니다. 국제 표준 API인데 과거에 이제 SK텔레콤과 저희 유비벨록스가 같이 국제 표준 규격화를 진행했던 JSR298 쪽 API를 실제 버추얼 버스와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개발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 개발 환경. 예, 안드로이드를 말하는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이 CND 시스템 플랫폼 등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AVD 형태로 이제 당연히 그 에뮬레이터에 추가된 형태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차량에서 올라오는 또 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이제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버추얼 버스를 통해서 이제 그런 액션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예, 시뮬레이터 차량용 시뮬레이터를 또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용 시뮬레이터는 이 AVD와 이제 로컬 소켓으로 연결이 되고 실제 그 캔이나 모스트 보드와 시리얼을 통해서 통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검증 및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SDK 환경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가장 친숙한 환경인 실제 지금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의 플러그인 형태로 모두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정보 관리, 이게 텔레매틱스 서버 쪽과 이제 엮이는 부분인데 저희 과제에서는 차량 운행 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예, 텔레매틱 센터와 연동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그런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웹 POC 혹은 뭐 리포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차량에서도 차량 내 CND 디바이스에서도 이런 차량용 POC를 통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텔레매틱 센터 쪽에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API 형태로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스마트폰에서 구현을 해서 차량 운행 정보들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거 뭐 DLNA 서비스인데요. 예. 차량 내에서 멀티미디어, 음악, 뭐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콘텐츠를 차량 내의 CND 디바이스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볼 수 있는 형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장은 이제 그 DLNA 서비스의 이제 후속 모니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예시로 든 예인데요. 예. CND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헤드 유닛 혹은 내비게이션 위치에 장착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후속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방향과 이제 반대 방향의 어떤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DLNA를 이용해서 차량의 로컬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형태고, 이거는 서버와 연동된 서버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미러링크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미러링크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어떤 화면을 그대로 차량 타 디바이스, 주로 이제 차량 디바이스의 화면으로 그대로 이렇게 미러링 해주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고, 저희 유벨럭스에서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역시 이 과제에도 적용을 하여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이렇게 차량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러링크 같은 경우에는 미러링크의 의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자가 가장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 손에서 놓지 않는 가장 친숙한 사용자 경험인 스마트폰의 그런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차에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 중에 이제 전화나 메시지가 왔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켜고 하는 그런 차량 운행 안전에 이제 위협이 되는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차량 CND 디바이스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도 혹은 더 품질 좋은 내비게이션이 스마트폰에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이제 차량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오전 트랙에 소개해드렸던 팅크웨어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약간 갉아먹는 듯한 그런 솔루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핵심이죠. 내비게이션 쪽도 저희가 이제 팅크웨어와 협력을 하여 이쪽을 또 저희 CND 디바이스 쪽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그 K11은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오늘 이제 와서 처음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여기다 그대로 옮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의 마지막인데요. 오토스토어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다운로더블 플랫폼의 핵심이죠. 어플리케이션 쪽뿐만 아니라 컨텐츠까지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오토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필수적인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들을 모두 구현을 하여 최종적으로 이쪽 앱이나 뮤직, 영화 등을 CND 디바이스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스트리밍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저희 CND 시스템에서 이제 세부 구성 요소들을 다 설명을 드린 건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저희 과제의 목표 중에 첫 번째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거가 이제 생태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과제에서는 4가지 방향으로 이제 생태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오픈랩이라고 해서 오픈랩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 오픈랩은 전자부품연구원이 판교로 이전을 함에 따라 그쪽에 이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을 운영을 임대를 해서 오프라인 형태로 교육이나 또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오픈랩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저희 이제 참여 기관 중에 하이버스라고 이제 IT 쪽 인베디드 시스템 쪽의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하이버스 교육센터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해나가고,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컨퍼런스 혹은 또 기술교류회 같은 이벤트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이제 2가지 정도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픈랩 운영에서는 이제 플랫폼 규격에 대해서 커미티를 하나 만들고요. 플랫폼 기반의 어떤 개발 커미티를 또 하나 만들고, 모스트나 또 캔 쪽에,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 쪽에 대한 인증에 대한 커미티, 이렇게 3가지 커미티를 만들어서 오픈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과제를 진행함에 따라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판교 쪽에 전자부품연구원의 한 부분을 저희가 오픈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력 양성 쪽인데요. 이제 하이버스 쪽에서 서울에 이제 구로 쪽에 이제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경북대학교 등과 이제 다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학생들 또 직장인들까지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제를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이 저걸 진짜 다 할 수 있을까? 유비로서 혼자 다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다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 없고, 그러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전자부품연구원 쪽에서는 캔이나 모스트, 또 차량의 하드웨어 플랫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LG 플러스 쪽에서는 앱스토어 관련된 앱마켓 운영이나 이런 연동 쪽을 이제 담당을 하실 예정이고, BTM 펄스 쪽에서 그 LTE 쪽 모뎀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이버스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뭐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인터메이저라고 이제 UX 쪽에 이제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저희 쪽 CND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의 UX를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참여기관들의 가장 그 전문적인 분야들을 저희가 이제 주관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저희는 이제 이 과제의 목표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은 사실 뭐 어떤 형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외장형 플랫폼, 그러니까 AM 마켓을 지향하는 외장형 플랫폼과 차의 BM 마켓을 지향하는 내장형 플랫폼, 이 두 가지 플랫폼을 나눠서 개발을 해서 이제 최종 결과물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상용 플랫폼 말고 이제 교육용에 적합한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교육용 플랫폼도 추가적으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뭐 말씀드렸다시피 SDK 패키지나 UX 라이브러리도 같이 개발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적은 정부 과제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과거에는 그냥 눈먼 돈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과제를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돈 받아서 인건비 이렇게 채우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OEM 등의 이제 저희 플랫폼을 공급하고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제 별도로 제작을 하시겠지만 저희 쪽 플랫폼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플랫폼 공급 비용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 하는 어떤 그런 비용들을 저희의 사업 목표로 삼고 있고, 첫 번째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사라고 표시했지만 사실 티어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이런 플랫폼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어떤 사업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통사 쪽에 또 이제 그 서비스 시스템이라든지 마켓플레이스, 그다음에 뭐 개발 SI 등등 콘텐츠 비용 등등에서 이제 수익 쉐어를 하는 모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내비게이션 제조사 대표적으로 팅크웨어, 딱 잘라서 말하면 팅크웨어인데요. 그 애프터 마켓에서 저희 외장 플랫폼을 공급을 하고 이런 플랫폼 도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뭐 OBD라든지 블랙박스 업체 등과도 이제 제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제는 3년짜리 과제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고요. 올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전체 3년 혹은 그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한 결과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이 아마 이제 집중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해이고요. 3년 차에는 이 플랫폼을 실제로 시장과 뭐 개발자들에게 릴리즈를 하고 오픈을 해서 실제 생태계를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3년 이후가 돼야 이런 플랫폼에 의한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적 토대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30분이 됐네요. 정부과제 열심히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정부과제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희 쪽에서 올해 초에 진행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저희 쪽 각오를 다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어나운스하는 어떤 자리로 이제 삼고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